신도시의 오후는 정체된 공기처럼 고요했다. 그곳은 소음조차 입구에서 걸러지는 듯한 선택받은 자들의 타운하우스였다. 서유는 그 평화의 완벽한 설계자이자 관리자였다. 그녀는 정원의 잡초 하나, 담장 아래 피어난 이름 모를 들풀 하나조차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다. 서윤이 매일 아침 직접 가꾼 마당은 잔풀 하나 없이 정갈했고 집안에는 늘 고급스러운 라벤더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섞여 감돌았다. 진우는 삶의 피로가 극에 달할 때마다 아내라는 포근한 공간 속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상처도 허락되지 않는 맑고 깨끗한 존재였다. 진우가 눈을 뜨는 아침 7시 정각, 침대 맡에는 전날 밤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속옷과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가 놓여 있었다. 주방으로 내려가면 서유는 늘 단정한 앞치마 차림으로 그를 맞이했다. 식탁 위에는 진우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인 70도에 정확히 맞춰진 드립, 커피와 유기농 채소로 만든 샐러드가 그림처럼 차려져 있었다.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하대요. 코트 챙겼죠? 서유는 남편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곁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일정을 챙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코 높낮이가 급격하게 변하는 법이 없었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진우에게 서유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안식처였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진우가 설계한 서재에서 각자 책을 읽었다. 누군가 그들을 보았다면 싸우는 법을 잊어버린 신이 빚어낸 피조물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의 평화는 마치 움직이지 않는 나비처럼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멈춰진 채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다. 다녀올게. 프로젝트 마감이라 오늘 늦을지도 몰라. 걱정 말고 일해요. 당신 좋아하는 불고기 재워두고 기다릴게요. 진우는 서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차에 올랐다. 백미러 속으로 손을 흔드는 서윤의 단아한 모습이 멀어졌다. 그것이 그가 알던 완벽한 내조자로서의 서윤의 마지막 잔상이었다. 진우의 차가 단지 입구를 빠져나간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은 오후, 고요한 정적을 깨고 육중한 엔진음이 들려왔다. 칠흑처럼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옆집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선명한 타이어 자국이 정돈된 아스팔트 위에 남았다. 차 문이 열리고 세련된 수트 차림에 야수 같은 눈빛을 지닌 곽태석이 내렸다. 그는 담벼락 너머에서 정원을 손질하던 서윤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무례할 정도로 강렬한 그 시선이 서윤의 창백한 목덜미에 닿는 순간 10년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던 고요한 평화 위로 돌이킬 수 없는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진우가 출근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서윤은 이웃 사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손수 준비한 떡 바구니를 들고 옆집 대문을 두드렸다. 햇살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그 평화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깨졌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셔츠 단추를 3개나 풀어헤쳐 탄탄한 가슴 근육이 훤히 드러난 태석이었다. 그는 갓 이사를 마친 사람답지 않게 여유롭고 오만한 태도로 문틀에 기대어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진우의 눈빛이 호수처럼 맑고 다정했다면 태석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짐승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번뜩였다. 그는 서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그녀의 목덜미와 허리선을 훑어내렸다. 옆집입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싶어서요.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태석은 대답 대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압도적인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낯선 채취와 독한 시가 향이 서윤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태석은 서윤이 내민 바구니를 건네받으며 고의적으로 그녀의 손가락 끝을 길고 진득하게 훑었다. 찰나의 접촉이었으나 서윤의 척추를 타고 전율이 일었다. 10년간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제된 삶을 살아온 그녀에게 이 무례하고 원초적인 자극은 금지된 마약과도 같았다. 이 동네에 이런 보석이 썩고 있는 줄은 몰랐네.
아니, 보석이라기보단 정성껏 가꿔진 온실 속에 장미 같다고 해야 하나. 태석은 바구니를 옆으로 치워두고 서윤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묘한 중독성이 있었다. 그는 소시오패스 특유의 직관으로 서윤의 단아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갈증을 꿰뚫어 보았다. 진우가 쌓아 올린 견고하고 따분한 성벽 아래 뜨거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단숨에 알아차렸다. 태석은 서윤의 내면을 잠식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서윤이 억눌러온 결핍을 자극했다. 담벼락 너머로 서윤의 정원 가꾸기를 지켜보던 태석은 어느 날 수수하게 머리를 묶고 땀을 흘리는 서윤에게 얼음이 가득 든 위스키 잔을 내밀었다. 진우 씨는 참 재미없는 사람이야. 당신 같은 여자를 이런 정적인 정원에 가두고 잡초나 뽑게 하다니. 지루하지 않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온도의 커피를 내리는 살 말이야. 그렇게 고귀한 척 잡초나 뽑고 있기엔 당신 몸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 서윤은 당황하며 시선을 피하며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태석은 집요했다. 그는 진우가 선물하는 수수한 진주 귀걸이 대신 도발적인 붉은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이럴 수 없다고 피하며 거절하는 그녀의 목에 직접 걸어주며 속삭였다. 당신에겐 이 보석이 어울려. 태석의 거친 손마디가 서윤의 우윳빛 같은 살결에 닿을 때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도덕적 방어선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태석은 진우가 결코 주지 못했던 지배당하는 쾌락을 일깨웠다. 태석의 거친 손길이 비로소 그녀의 몸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같고 다정한 남편의 배려가 오히려 서윤에게는 숨막히는 온실로 느껴졌습니다. 불륜의 서막은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비오는 오후에 올랐다. 진우가 지방 프로젝트로 1박 2일로 출장을 간 날 서윤은 집에서 비오는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태석의 거칠고 우악스런 손길이 머리를 스쳤다. 서윤은 홀린 듯 태석의 오피스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쏟아지는 빗소리는 모든 도덕적 비난을 차단해주는 장막 같았다. 태석은 젖은 채 들어온 서윤을 보자마자 그녀의 뒷덜미를 억세게 움켜쥐고 입을 맞췄다. 서윤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내 그 거친 숨결에 순응하며 그의 목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다. 10년의 정조는 한순간에 찢겨나갔고 서윤은 설익은 원초적 해방감에 몸을 떨었다. 태석의 몸이 거칠고 빠르게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석이 한 손으로 서윤의 입을 막았어요. 시끄러워 이웃집에서 들려 하지만 신음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또 시간이 흘렸어요. 태석이 자세를 바꿨습니다. 항상 진우의 부드럽고 서윤을 배려하는 몸짓에 젖어있던 서윤의 몸은 처음 느끼는 배려 없는 거칠고 강렬한 태석의 몸짓에 아픔을 동반한 알 수 없는 자극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태석의 가슴에 안기었다. 두 사람의 미래는 점점 대담해졌고 배반의 쾌락에 중독되어 갔다. 태석은 서윤을 이끌고 진우의 성역과도 같은 서재까지 침범했다. 진우가 가족의 행복을 설계하며 밤을 지새우던 그 신성한 원목 책상 위가 두 사람의 은밀한 놀이터가 되었다. 태석은 진우의 설계 도면들을 바닥으로 거칠게 쳐박아 버리고 그 위에서 서윤의 흐트러진 육체를 탐닉했다. 서윤의 하얀 살결이 차가운 나무 질감에 닿는 순간 그녀는 소름 돋는 죄책감과 쾌락으로 부르르 몸을 떨었다. 태석은 서윤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짐승 같은 숨결을 내뱉으며 그녀를 탐닉했다. 서윤은 창밖 너머 자신의 거실 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집에서 유진이 잠들어 있다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오히려 극심한 흥분을 느꼈다. 진우의 사진이 놓인 액자가 뒤로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서윤의 흐트러진 신음이 서재를 가득 채웠다. 태석의 거친 손길이 서윤의 몸 구석구석을 유린할 때마다 그녀는 10년간 유지해온 단아한 껍데기를 스스로 벗어던졌다. 땀방울이 뒤섞이고
거친 호흡이 가구 사이사이에 스며들었다. 서유는 자신의 등을 누르는 진우의 설계도면이 구겨지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쌓아올린 가짜 낙원이 무너지는 쾌락에 눈을 감았다. 이제 서유는 진우가 준 생활비 카드로 태석과 함께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전전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실크 시트 위에서 뒤엉킨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한 폭의 금지된 영화와 같았다. 태석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감아 쥐고 그녀의 반응을 즐겼고, 서윤은 태석의 단단한 체구에 매달려 진우를 향한 죄책감을 망각했다. 그녀는 진우 앞에서 입던 수수한 원피스를 벗어 던지고 태석의 취향에 맞춘 선정적인 란제리와 화려한 속옷들로 바뀌었다. 새벽녘 술 냄새와 태석의 담배 향을 온몸에 문신처럼 새긴 채 귀가한 서유는 걱정하며 마중 나온 진우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다. 만지지 마, 역겨워. 서유는 이제 자신의 진짜 주인은 태석이라 믿으며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가장 잔인하고도 치명적인 방식으로 기만하고 있었다. 진우의 세계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자신을 배웅하던 아내의 단아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그녀가 남긴 자리엔 고가의 명품 카드 명세서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독한 향수 냄새, 그리고 남편을 벌레 보듯 응시하는 차가운 눈빛만이 남았다. 서유는 이제 진우의 손길이 스치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는 듯 몸을 떨며 그를 밀어냈다. 역겨워, 만지지 마. 10년을 함께한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진우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혔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처럼 고요하던 어느 날 밤, 서윤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옆집 담장 너머에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둔탁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진우의 서재까지 파고들었다.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낀 진우는 담을 넘어 옆집 마당으로 달려갔다. 거실 유리창 너머로 보인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태석은 쓰러진 유진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채 짐승 같은 욕설을 내뱉고 있었고, 모델 출신인 유진의 하얀 실크 잠옷은 붉은 선열로 얼룩져 있었다. 죽어, 그냥 죽으라고. 어디서 감히 내 뒤를 캐? 태석의 무자비한 발길질이 유진의 가녀린 허리에 꽂혔다. 진우는 눈이 뒤집혀 거실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가 태석을 밀쳐냈다. 태석은 광기 어린 눈으로 진우를 노려보다 남의 집안일에 신경 꺼, 죽기 싫으면이라며 침을 뱉고는 씩씩거리며 문을 거칠게 닫고 집을 나갔다. 진우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유진을 안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유진을 눕히고 떨리는 손으로 구급 상자를 가져온 진우는 그녀의 찢어진 입술과 멍든 어깨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유진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진우의 셔츠 깃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공포보다 더 깊은 증오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진우 씨, 당신 아내 믿지 마요. 그 괴물하고 당신 아내가. 유진은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다. 화면을 켠 진우의 동공이 미친 듯이 떨렸다. 그곳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추악한 배신이 기록되어 있었다. 진우가 설계도를 그리며 가족의 미래를 꿈꾸던 그 신성한 원목 책상 위, 서유는 태석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관능적인 표정으로 그의 입술을 탐하고 있었다. 사진 속 서유는 진우가 알던 완벽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태석의 거친 손길 아래에서 쾌락에 젖어 비명을 지르듯 입을 벌린 그녀의 얼굴은 진우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짐승의 것이었다. 아, 이런 개 같은 인간들. 진우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에 가슴을 쥐어뜯었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내, 자신이 그토록 최선을 다해 지켜온 가정이 한낱 쓰레기처럼 오염되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때 떨고 있던 유진이 다가와 진우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다. 우리
낱낱이 복수해요. 그 인간들 절대로 용서하지 마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진우는 유진의 멍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태석의 폭력에 시들어가던 유진과 서윤의 배신에 영혼이 난도질당한 진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 속에서 알 수 없는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마주친 두 영혼 사이로 슬픔보다 더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진우는 유진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쥐었다. 이제 그들의 손엔 사랑이 아닌 피비린내 나는 칼날이 들려 있었다. 복수는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설계가 필요했다. 진우는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같은 이성으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태석의 탐욕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진우는 대형 건설사의 비밀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척하며 태석에게 접근했다. 수천억 대의 비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가짜 통로를 미끼로 던진 것이다. 눈먼 욕망에 사로잡힌 것은 태석뿐만이 아니었다. 서윤은 태석이 자신을 위해 거대한 왕국을 건설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진우가 잠든 사이 서재 금고에서 인감 도장을 도용했다. 집과 땅, 심지어 진우의 노후 자금까지 담보로 잡아 사채를 끌어다 태석의 유령 회사에 쏟아부었다. 이제 곧 이 구질구질한 타운하우스도 안녕이야. 서윤은 거울 앞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걸치며 비웃었다. 그녀는 진우가 퇴근해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태석과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재벌 사모님이 될 망상에 젖어 기고만장했다. 파멸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태석이 고용한 바지 사장들과 투자자들이 모인 화려한 만찬장. 태석은 부티나는 차림으로 웃고 있고 그 곁에는 화려한 드레스 차림에 서연이 만면에 미소를 띠며 태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점에 달했을 때 진우가 수사관들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서윤과 태석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시며 서윤의 입에서 탄식하듯 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진우는 말없이 다가가 너희 둘은 오늘로 인생 끝이야 라는 말을 하며 희열에 찬 미소를 흘렸다. 진우에게는 그 어떤 건축물의 완공식보다 찬란했다. 그동안 유진과 함께 수집한 태석의 상습 폭행, 마약 투약, 그리고 서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자금 세탁 증거들이 일시에 터져나왔다. 태석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불법 자산은 즉각 동결되었고 서윤이 그에게 바친 돈은 공중으로 흩어졌다. 가장 비참한 응징은 구치소 접견실에서 이루어졌다. 헝클어진 머리에 죄수복을 입은 태석을 마주한 서윤은 울부짖으며 유리를 두드렸다. 태석 씨,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돈은? 나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유리창 너머의 태석은 더 이상 매력적인 야수가 아니었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서윤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 멍청한 년아. 내가 내 앞길 다 망쳤어. 내가 그 도장만 안 찍었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났다고.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석의 폭언에 서윤은 차가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집은 이미 압류되었고 사채업자들은 그녀의 등 뒤까지 칼날을 들이밀고 있었다. 서윤은 유흥가의 낡고 습한 고시원 방으로 숨어들었다. 한때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머금던 입술은 이제 1,000원짜리 컵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우며 부르텄다. 찢어진 명품 옷을 걸친 채 곰팡이 핀 벽에 기대어 오열하던 그녀의 귓가에 진우가 아침마다 건네던 다녀올게 쉬고 있어라는 다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자신이 스스로 찢어발긴 그 반복되는 일상이 사실은 유일한 낙원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썩어가는 욕망의 잔해뿐이었다. 시간은 잔인한 기억을 정화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력을 채워 넣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호젓한 언덕 위 진우가 오직 유진만을 위해 설계한 아름답고 안락한 집이 자리를 잡았다.
과거의 서재가 배신의 밀실이었다면 이 집의 거실은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빛이 한 줄기도 빠짐없이 스며드는 투명한 안식처였다. 유진의 하얀 어깨와 등에는 여전히 태석이 남긴 흐릿한 흉터들이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 흉터는 아픔의 기록이 아니었다. 진우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정성스럽게 입을 맞추며 그녀의 과거를 보듬었다. 이제 아프지 않죠? 진우의 다정한 물음에 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다. 진우는 건축가로서의 명성 대신 유진과의 평온한 삶을 택했고 유진은 진우의 지지 속에서 모델이 아닌 따뜻한 시선을 담는 사진작가로 다시 태어났다. 어느덧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던 오후, 정원에는 아기자기한 아기 옷들이 빨랫줄 위에서 기분 좋게 춤을 추고 있었다. 유진은 정원 한가운데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아기는 진우의 선한 눈매와 유진의 부드러운 입술을 꼭 닮아 있었다. 퇴근한 진우가 정원으로 들어서며 그 광경을 멈춰 서서 바라보았다. 한때 무료하던 평화 속에서 숨막혀 하던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는 유진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다. 유진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자 진우는 아기의 조그맣고 보드라운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아기가 잠결에 진우의 손가락을 꽉 쥐자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 아기에게는 우리가 겪었던 그런 지옥은 절대 보여주지 말아요. 오직 이 햇살과 바다 그리고 사랑만 가르쳐 주자고요. 진우의 낮은 속삭임에 유진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과거에 서윤이 건네던 70도의 기계적인 커피보다 지금 유진과 함께 나누는 식은 차 한 잔이 훨씬 더 뜨겁고 달콤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노을이 번지며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어긋났던 거울은 산산조각 나 사라졌고 그 파편들이 박혀있던 자리엔 이제 굳건한 신뢰와 깊은 사랑이 뿌리를 내렸다.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비로소 진짜 인생의 첫 장을 넘겼다. 그들 위로 쏟아지는 석양빛은 과거의 어둠을 완전히 씻어내듯 눈부시게 찬란했다. 이 두 사람에게 축복의 메시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